AI ML in Engineering Simulation at NCS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NCS 코리아의 이정원입니다. 네, 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AI ML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대해서 좀 소개로 시작을 해서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이런 접근 방식에서 AI와 ML이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탑다운식 방식과 바텀업 방식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에 적용하기 위한 리듀스드 오더 모델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AI나 ML 그리고 딥러닝에 관련된 부분들은 오전에 이미 여러 교수님들이나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는 총체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개발을 해서 어떤 인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험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성능이나 또는 계측된 데이터 또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을 기계를 학습시켜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예측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이제 딥러닝은 그것보다 어떤 데이터를 잔뜩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그 중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머신 자체가 생성을 해서 그것들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딥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AI나 머신러닝과 같은 기법들이 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그 용량이 늘어났고 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센싱 그리고 여러 가지 IoT 기술이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그리고 생산하고 재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들이 합쳐져서 지금 이제 머신러닝이나 또는 AI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그것들을 응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AI를 이용한 이런 시뮬레이션 또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 애퀴지션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계측을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건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건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학습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계 학습을 통해서도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떠한 방법을 쓰던 간에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어떤 AI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예를 들면 우리가 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AI의 솔버나 아니면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측기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이제 서로 결합이 되어서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또는 데이터에서부터 얻어진 결과물들을 하나의 머신러닝의 학습 도구에서 나온 이런 예측 데이터 모델로 저희가 재활용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런 방식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활용하는 방식은 디지털 트윈으로서의 한 컴포넌트로 적용하기 위한 이런 리듀스드 오더 모델이 하나의 이런 머신러닝에서부터 데이터를 학습해서 얻을 수 있는 기계학습에서 하나의 나오는 산출물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익숙한 이제 탑다운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의 어떤 최적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메타 모델을 구축하거나 또는 리듀스드 오더 모델을 구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하게 사용자가 매우 다양한 조건상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학습된 결과로부터 얻어내는 이런 방식의 트윈을 만들어내고 머신러닝 솔버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을 이제 탑다운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향후에 NCS가 생각하는 어떤 머신러닝의 또 하나의 방법은 바텀업 방식의 그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이 바텀업 방식은 해석의 결과물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고요. 해석에 필요한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피직스, 그 방정식들을 학습한 머신러닝 솔버를 만들어서 이 솔버가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조건, 뭐 지오메트리가 됐건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인풋 조건들이 됐건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계산을 사전에 해놓은 어떤 머신러닝 솔버의 결과들을 조합해서 빠르게 3차원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텀업 방식의 머신러닝 메소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런 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탑다운 메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다운 방식은 익히 앞서서 여러 발표에서도 다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런 메타 모델링을 만들어내서 이것들을 활용하는 기법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ML 프레임워크라든지 또는 이런 메타 모델들을 생성하실 때도 저희가 기존의 데이터 드리븐드 메타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드리븐드 메타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메타 모델들은 각각의 데이터 소스에서 오는 특성상 예를 들면 데이터 드리븐드 메타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한 인풋 파라미터를 미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가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실제 계측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큐러시가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진 모델들은 굉장히 잘 짜여진 파라미터들 그리고 그 파라미터의 범위를 언제든지 사용자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실제 우리가 CAD 모델들을 해석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면 그것이 실제의 모델이 실제 우리가 가상 공간으로 정확하게 100% 옮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유동 해석 같은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동 해석에서는 예를 들면 난류 유동을 푼다라고 하면 난류 모델들에 대한 정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난류 모델들을 튜닝한다든지 또는 경계 조건을 올바르게 주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의 그 퀄리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개를 합쳐서 각각의 장단점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내는 모델들을 저희는 이제 데이터 퓨전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메타 모델을 만드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옵티슬링에서 사용되는 이 머신러닝 기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최적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 최적화에 들어가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샘플링을 했을 때 샘플링하고 그 데이터 포인트 샘플링을 가지고 메타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보고자 하는 공간을 잘 표현하고 있느냐에 대한 걱정이 항상 이것들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있는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시스에서는 이 비전문가도 이런 그 머신러닝에 대한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메타 모델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샘플링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 자체를 머신러닝이 미리 사용자에게 제안을 하고 사용자는 그 값을 가지고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마치 전문가가 최적화를 전공하신 분이 마치 메타 모델을 만든 것과 같은 그러한 퀄리티의 이런 메타 모델을 만드는데 이런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머신러닝 기법과 결합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메타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활용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그 메타 모델을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프로세스를 인테그레이션하는 이 옵티슬링이라고 하는 솔버 안에다가 다양한 피직스 솔버를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메타 모델을 다시 구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러한 이제 옵티슬링과 아이스팩을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런 스마트폰 패키지 안에 다양한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나 또는 프로세서, 보드, 디스플레이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발열 특성들을 간단하게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뭐 예를 들면 5G 통신을 하면 5G 통신에는 요 발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발열을 컨트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이나믹 컨트롤 알고리즘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최적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런 옵티슬링과 기존의 열해석 툴인 아이스팩을 커플링해서 쉽게 우리가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런 그 반도체를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나면 이 반도체 설계할 때 이런 그 아주 작은 아주 뭐 나노미터 스케일의 이런 도선들을 통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파워 인테그리티에 대한 모델들도 저희가 메타 모델링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반도체 회로 내부를 설계를 하고 나면 그 설계된 데이터에서부터 나오는 열 그리고 얘네들을 열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이런 구조에 대한 설계를 간단하게 이런 메타 모델링을 이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PCB 내부에 있는 이런 그 비하가 있으면 이런 비하의 두께라든지 또는 비하의 패턴에 대한 다양한 형상들을 사전에 학습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성능을 만들어내는 이런 보드의 설계들과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런 메타 모델 기법과 같이 결합해서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메타 모델을 만드는 이런 머신러닝 기법들을 저희가 이제 점점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비스 환경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런 작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그 보통 이제 머신러닝에는 저희 그 그래픽 카드를 활용한 연산을 매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래픽 카드 구화 시기가 아마 하늘의 별 따기로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뭐 머신러닝을 수행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많이 활용하는 기법을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대용량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해석 자원에 대한 관리 또는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두는 비용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사용자는 자원을 관리하고 거기에 투여하는 비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머신러닝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그냥 온라인상으로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고 학습된 메타 모델들을 바로 받아서 그것들을 실제 나의 모델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좀 더 쉽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더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는 이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퓨전 모델들도 이제 사용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퓨전 모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피지컬 모델하고 퓨전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예를 들면 피지컬 모델은 굉장히 다양한 공간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거기서부터 어떤 정확도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험 데이터와 같이 결합을 해서 하게 되면 이 퓨전 모델을 바로 수행해 주시게 되면 얘가 그 갭 어널라이시스라는 걸 수행을 해서 이 갭을 줄이는 새로운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트윈 모델들을 거기에 적용하시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형태의 어떤 롬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트윈 모델로 얘를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퓨전 모델의 장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 모델들을 그 여러 곳에다가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하시게 되면 각 디플로이먼트한 장소마다 운전 조건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차량용 배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차량용 배터리를 우리가 처음에 디지털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디플로이 하면 전부 다 처음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그 모델이 작동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얘가 어떤 환경에서 운전하느냐, 뭐 어떤 차량은 도심에서 매우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차량을 운전을 많이 한 차량도 있을 거고요. 어떤 차량은 뭐 온도가 뭐 80도, 50도, 60도 되는 곳에서부터 갑자기 마이너스 2, 3도까지 되는 이러한 환경에서 운전하는 차량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차량은 뭐 레이싱용 차량인 것처럼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파워를 출력했다가 다시 급속 창전을 하거나 또는 달렸다가 멈췄다가 하는 이런 다양한 운전 조건이 되게 되면 우리가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명을 예측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운전 조건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모델, 그 배터리에 대한 메타 모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오전에 이제 그 로우 레벨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로우 모델 레벨에서 이제 실제 계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걔네들을 보정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예측될 수 있는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데이터 퓨전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 사용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듀스드 오더 모델이고요. 이 리듀스드 오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오전에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지멘스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리듀스드 오더 모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이 피델리티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을 때 그 하이 피델리티 시뮬레이션이 가지고 있던 예측 정확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특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게 여기는 리듀스드 오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리듀스드 오더 모델을 구축하시면 뭐 어떤 그 수학적인 모델링에서부터 축약을 해서 만들어내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메타 모델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피지컬 모델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NCS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거나 그리고 이런 그 메타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피직스 솔루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데이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의 롬과 그다음에 피직스 베이스의 롬 이런 것들을 같이 합성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어댑티브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피직스 베이스의 모델과 이제 기계학습 모델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피직스 베이스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모델 타입의 종류에 따라서 뭐 리스폰스 서비스 모델이나 또는 스태틱 롬이나 그 다음에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롬, 그 다음에 LPV 롬,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얘기하는 다이나믹 롬과 같은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시간적인 고동이냐, 그리고 시스템의 파라미터라이즈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시스템이 런리니어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롬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NCS에서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롬에 대해서 생성하고 그리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리스폰스 서피스 롬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리스폰스 서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력 매개 변수와 출력 매개 변수를 제공을 해주면 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얘가 뽑아서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이제 스페이스 필링을 해서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 값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시험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석용 데이터까지 다 같이 사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존재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롬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의 머신러닝 기법의 롬을 쓰거나 또는 피직스 베이스의 롬을 쓰게 되면 얘네들이 다양한 환경이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실제 측정 데이터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을 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새로운 디지털 트윈의 정확성을 튜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라메트릭으로 되어 있는 서로게이트 모델이 있다고 하면 이 서로게이트 모델이 다른 쪽에 적용됐을 때는 이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그 작동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튜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튜닝해서 우리가 계측된 데이터에서부터 이 새롭게 얻어낸 그 디지털 모델에서부터 얻어낸 데이터의 차이를 비교를 하고 그것들을 다시 새롭게 매핑해서 이런 들어가는 파라미터 자체를 다시 캘리브레이션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드는 이런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모델과 그 다음에 그 피직스 베이스로 만든 이런 메타 모델의 두 개의 데이터를 그냥 합성을 시켜서 둘 사이의 갭 어널라이시스를 통해서 새로운 더 정확도가 올라가고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롬을 만들어내는 이런 데이터 퓨전 기법으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요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저희 실제 계측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노미널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네, 그 노미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직스 베이스 솔루션, 즉 시뮬레이션에서부터 데이터를 얻어낸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여기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머신러닝으로 얻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보시면 각각 정확도가 뭐 예를 들면 그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어느 정도 경향성은 따라가지만 이런 피크 레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나는 차이점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에서 또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좀 튀는 데이터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요 두 가지의 장점을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는 데이터 퓨전을 통한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이고요. 이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은 보시는 것처럼 시험 데이터에 굉장히 가깝게 매칭이 돼서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나온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조금 더 예측도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롬 모델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게 이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의 쓰임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버튼업 방식입니다. 이 버튼업 방식은 저희가 이제 향후에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그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솔버를 지금 만드는 방법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유동 해석을 만약에 수행한다라고 하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저희 딱 보기에도 간단한 그냥 실린더 주변의 유동장이지만 실제 저희가 어떤 차량 전체 에어로다이나믹 해석을 한다 또는 거기에 대한 공력소음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한 15개 정도의 메시 카운트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의 컴퓨테이셔널 파워를 사용하셔야지만 이러한 해석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피직스 베이스드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직스 베이스드의 이런 PD 이퀘이션을 직접적으로 푸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도와 정확도를 보여주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리소스, 계산에 필요한 우리가 리소스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는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롬으로 만들어서 학습하기 위해서도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가 사전에 소모되어야 한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굉장히 어떤 배리어를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머신러닝 베이스의 그 PD 솔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략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해석 대상이 있으면 이 해석 대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일과 같이 이렇게 작은 공간으로 쪼개놓고요. 이 작은 공간으로 쪼개놓은 것들에 보면 여기 내부의 플로우 필드는 머신러닝이 이미 학습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블럭과 블럭 사이에 연결하는 유량들을 서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플로우 솔버로 푸는 것과 같은 이러한 해석 결과물들을 사용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도록 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새롭게 이런 머신러닝 솔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머신러닝 솔버에 대한 한 가지 예제로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플런트를 활용한 이런 익스터널 이제 에어로 다이나믹 해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솔버를 이용해서 비교한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러한 실제 자동차 형상을 풀기 위해서 머신러닝 솔버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밑에 보시는 것 같이 그냥 되도 않는 이상한 형상이나 아니면 매우 간단하고 유사한 현상들에 대한 유동해석 결과들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하게 되면 얘는 이 형상에 대해서 전체 도메인의 결과를 학습하지는 않고요. 얘네들을 다 복셀로 쪼갠 다음에 그 복셀 내부에서의 해를 각각 저장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해서 분석하면 뭐 바운더리 레이어 이런 평면이나 또는 곡면 근처에서의 어떤 유동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그 형상에서부터 나타나는 영향이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속도라든지 이런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향들을 각각 복셀별로 학습을 해서 얘네들을 저장을 해놓게 되고요. 그것들을 실제 지오메트리를 던져서 해석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학습된 각각의 조각들을 다시 재조합을 해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머신러닝 솔버를 통해서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계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HPC를 통해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최소한 뭐 120코어, 뭐 많게는 520코어, 또 더 많게는 1024코어를 써서 뭐 5일이면 5일, 3일이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산하는데 소요해야 됐다라고 하면 이런 머신러닝 솔버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지오메트리 파일만 저희 머신러닝 솔버가 들어가 있는 쪽에다가 던져놓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계산을 한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산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과 그리고 그 계산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비용들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머신러닝 솔버를 이용해서 자동차 주변의 유동장을 이렇게 풀었을 때 두 개의 솔버의 결과를 비교해 놓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보시면 이런 자동차 주변까지는 두 개가 굉장히 이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데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면 약간 이런 스미어링 되는 이상한 형태의 위걸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빨리 스미어링 되는 이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것들이 이 결과가 한 가지 굉장히 저희한테 좀 이렇게 조금 저희를 좀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는 이런 부분들 자동차 표면에서의 이런 프레셔 코에피션트를 비교를 해보면 머신러닝 솔버하고 실제 플런트로 계산한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용성이 있고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해석을 얻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에 저희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AI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이런 모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런 난류 모델들을 튜닝하는 목적으로서 저희가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거 란스 베이스의 난류 모델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란스 베이스의 난류 모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유니버셜하게 모두 다 잘 맞는 난류 모델이 일단은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 조건에 대해서 계측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런 어떠한 난류를 튜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난류 모델의 이런 컨스탄트들을 저희가 튜닝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향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엉뚱하게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의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난류 모델의 결과를 빠르게 얻어낼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은 먼저 난류 모델 자체를 제너럴라이즈드 K 오메가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류 모델은 튜닝 컨스탄트들이 있는데 이 튜닝 컨스탄트가 플로우 패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얘네들이 서로 독립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리서큘레이션이 너무 좁거나 또는 너무 길다라고 하면 이 리서큘레이션에 관계된 튜닝 컨스탄트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월 비헤비어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바꿔주시면 나머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튜닝할 수 있는 이러한 난류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나온 결과를 해석 데이터, 그러니까 측정 데이터에서부터 나온 결과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 결과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튜닝 파라미터를 찾아서 사용자에게 이 파라미터로 해석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이러한 AI를 통한 난류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이런 기능들이 플런트 솔버 안에 내장이 되어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난류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런 구조 해석 문제이고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충돌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구조 해석에서 예전에 우리가 이런 컴포짓 모테리얼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정확하지만 가장 시간이 많이 들고 그리고 가장 무식할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컴포짓 모테리얼을 일일이 다 모델링 해가지고 넣는 거죠. 그게 가장 간단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쉘로 모델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스트럭처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물성치 등과 같은 것들은 저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컴포짓의 구조에 대한 것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물성치를 직접적으로 그냥 이 해석 결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핑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들어가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그리고 이런 다양한 컴포짓 머테리얼들의 구성이나 어떤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런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에 있는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솔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런 칩 같은 것들 쓰면 그 칩에 이런 발열량들이 나올 거고요. 이 발열량이 실제 이 칩의 온도 분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저희가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빠르게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를 이렇게 작은 타일들로 나눈 다음에요. 이 타일에서 나오는 발열량들이 나머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각 타일에서와 그 타일 간에 주고받는 어떤 그 열 유속에 대한 관계식들을 서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온도에 대한 결과물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기법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치 해석을 한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기법하고 결과물을 비교해 보시면 네, 거의 이렇게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칩 설계라든지 또는 칩의 발열량에서부터 나타나는 이런 열 설계의 관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저희가 이제 유동 해석이나 구조 해석이나 이런 것들 수행하시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컨버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건을 잡아주는 것도 AI나 머신러닝을 통한 기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어떤 사용자가 설정한 입력해준 설정 값들을 보고 솔버가 자동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수렴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제한을 해줘서 그런 것들을 솔버에 적용해서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이런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엔시스가 생각하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런 머신러닝 솔버 기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 이런 3차원 해석들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적은 리소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